걔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이 분명하다. 그런데 고양이는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나는 신이 분명하다. 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집사를 자처하며 이렇게 시크하고 사랑스럽고 도도한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하게 된 역사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집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곁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시점, 대략 10,000년 전이에요. 지중해 동부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이 지역에 보통 곡물을 경작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영구 정착지와 곡물 창고를 짓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몰려든 쥐들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이러한 이 쥐들은 고양이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양이 품종 이름을 얘기할 때 펠리스 리비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펠리스 리비카에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인간과 야생 고양이가 공생 관계가 발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정확한 시기가 적힌 문헌은 없지만 언제쯤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유추하는 설은 있어요. 고양이는 이제 쥐의 천적이기 때문에 대략 472년 고구려 시대에 중국에서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연유도 아까 제가 10,000년 전에 고양이가 인간과 공생하게 된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고구려로 넘어올 때 불경을 들어오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불경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로 보통 만들었거든요. 이때 이제 배에 있는 이 불경을 쥐가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항상 함께 태우고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서 불경을 들여오기 시작한 시점이 한반도에 고양이가 들어온 시작한 시점이라는 설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애묘인 일화가 조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의 19대 왕 숙종입니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나 김시민의 금묘가 등의 그 숙종과 고양이 금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숙종은 아버지 묘를 둘러보던 중에 황금빛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고, 궁에 데려와서 아꼈던 이유는 아버지 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흉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애묘인들과 비슷하게 같이 밥 먹으면서 손수 고기도 먹여주고, 정사를 볼 때도 금손이를 곁에 두고 쓰다듬으면서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가 밥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울다가 13일 뒤에 같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금손이는 숙종에게 되게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둘의 각별함을 알았던 인원 왕후의 좀 배려로 금손은 숙종의 묘 옆에 함께 묻혔다라고 해요. 이외에도 세조는 자객으로부터 고양이가 자신을 살렸다고 이 상원사에 묘전을 세우고 고양이를 죽이지 말라는 명을 전국에 내리기도 했고요. 효종의 셋째 딸 숙명공주는 시집을 가서도 고양이만 예뻐한다고 혼나는 편지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왕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애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왕실에 이렇게 애묘인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집사는 또 누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묘인 중에는 바로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광적인 애묘인으로도 유명했고요. 그의 첫 번째 고양이가 한 배의 선장에게 선물 받은 고양이인데요. 특이하게 6개의 발가락을 가진 다지친 고양이에요. 해밍웨이는 이런 고양이에게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을 완전 쏟았고요. 집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고, 해밍웨이가 글을 쓰던 도중에도 타작 위에 올라가도 혼나지 않은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네요.
마치 저희가 일하고 있으면 키보드 옆에 고양이들이 올라와서 귀찮게 하더라도 혼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생전 다지증 고양이 20마리랑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죽은 후에도 유산의 일부를 고양이들한테 물려줘서 지금도 해밍웨이의 저택에는 다지증 고양이 60여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고양이 사랑이 너무 유명해서 다지증 고양이를 지금은 해밍웨이 고양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미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밍웨이가 살던 저택에 가서 한번 해밍웨이 고양이의 유산을 둘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적 발견, 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뉴턴의 만류 인력이 빠질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고양이와 살았던 뉴턴이 현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양이 관련 용품 중 하나도 발명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고양이들이 드나드는 문인 캣도어, 캣 플립이라고 하죠. 이 뉴턴이 키우던 고양이는 어미와 새끼 2마리였는데 자신의 집 문에 어미용 문과 새끼용 문을 작고 크게 각각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은 결국 엄마를 따라다녀서 결국 하나의 문만 사용했다고 하는 슬픈 내용도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문학의 아버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 Who is Mark Twain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고양이의 친구이며 동지다. 더 이상의 소개는 필요 없다. 마크 트웨인은 평생 고양이를 33마리를 키운 애묘인 중에 애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로해준 검은 고양이 이름이 바로 밤비노였는데요. 특히 이 밤비노를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밤비노를 잃어버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방으로 밤비노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밤비노를 찾는 신문 광고를 내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는데 그 당시 현상금이 $5 정도였는데 당시 직장인들의 일주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의 팬들은 그를 위해서 밤새 동네를 돌아다녔고 길거리에 보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크 트웨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밤비노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 마크 트웨인은 팬들을 위해 밤비노를 찾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다시 내야 했다라고도 하네요. 영국의 전설적인 로커 퀸의 프레디 머큐리는 특히 길고양이를 많이 입양해서 키웠는데 많을 때는 10마리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네요. 첫 솔로 앨범 미스터 배드 가이의 인사말에는 이 앨범을 나의 고양이 제리에게 바친다. 톰과 오스카, 티파니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꺼져라 라고 고양이들에게 앨범을 헌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애묘인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서 크리스마스에는 고양이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양말에 선물까지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이라면 고양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환경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행복하게, 고양이가 지내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고양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양이 수는 약 230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고양이 수가 갑자기 확 드러나고 애묘인이 급증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략 2016년부터 이때부터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거주 공간이 주로 원룸, 오피스텔 등 공간 제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한된 실내 환경을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나와 고양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적당한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3차원적 공간을 쓰기 때문에 수직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개의 경우에는 2차원적 공간을 쓰기 때문에 수직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죠.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집에 캣타워, 특히 이런 수직 공간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캣타워의 확장판인 캣로드를 설치할 경우 고양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공간은 킹 사이즈 정도 침대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묘 과정의 경우 고양이들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황만 줄여도 싸움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2마리 이상이 생활하는 다묘 과정의 캣타워가 하나라면 그 꼭대기층을 누가 차지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꼭대기층을 차지하는 고양이가 리더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이 명당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명당 장소를 차지하는 고양이가 그 집안의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야심차게 이렇게 캣로드, 캣타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집 고양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하소연도 자주 하세요. 특히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를 위해서 비싼 캣타워, 새로운 장난감을 월화수목금금 매일 제공해 주는데도 고양이가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동기부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도 새로운 것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수적이에요. 이럴 때 간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원하지 않는 환경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동물이고요. 익숙한 고양이 제품은 되도록 바꾸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깨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때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역시나 고양이에게 이 이사라는 이벤트는 큰 스트레스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사 때 보호자님이 새로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들을 다 바꿔준다 라는 것은 고양이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롭고 더 좋은 물건으로 다 바꿔주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고양이가 익숙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정숙함입니다. 고양이들의 청각 기능이 얼마만큼 발달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청각 기능은 굉장히 예민해서 대략 6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보통 2만 헤르츠, 개가 3.8만 헤르츠, 개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은 청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벨소리, 초인종, 층간소음, 드라이기, 청소기 소리 등 생활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숨거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음에 덜 노출될 수 있는 숨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고양이를 목욕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샤워기를 틀었을 때 나는 이 쏴 하는 소리, 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몸에 붙인 상태에서 물소리를 적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집사들이 특히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샤워기를 갑작스럽게 트는 거나 자신의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막 틀어서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들려주면서 간식 보상을 통해서 고양이가 두려움을 적게 가지게 하는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영역 탐색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고양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냄새를 맡고 탐색할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냥놀이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장난감에 흥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꼭 사냥놀이 후나 사냥놀이 중간에 간식으로 보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는 잠만 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실내 고양이들은 14시간 정도를 자고요. 실외 고양이들,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10시간 정도를 자는데 이는 고양이가 사냥할 때 쓰려고 하는 힘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사냥에 소비하는 시간이 보통 3.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짧게 자지만 많이 움직이는 경우고요. 실내 고양이의 경우에는 14분밖에 사냥놀이를 하지 않지만 14시간이나 자기 때문에 많은 실내 고양이들이 비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죠. 다섯 번째, 안정감. 개의 견생에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보자면 바로 첫 번째는 보호자, 두 번째는 사냥놀이, 세 번째는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최우선 순위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이 몸을 숨기거나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냥놀이, 세 번째가 바로 보호자. 보호자가 꼴찌인 거죠. 다묘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러한 캣콘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고양이끼리 싸움이 있을 때는 과연 누구를 분리를 해야 될까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보통은 피해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해 고양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 고양이가 많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 고양이는 보통 식탁 밑이나 아니면은 화장대 밑에 이렇게 좁은 공간만 차지한 채 지내기 십상이에요. 가해 고양이를 보통 캣콘도나 분리된 공간에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피해 고양이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핵심 공간, 거실 이런 데서 지낼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해 고양이가 밖에 나왔을 때 피해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보상을 줌으로써 피해 고양이와 가해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상황을 자꾸 유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보면 시크하고 이렇게 살가운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는 왜 이렇게 고양이에 열광을 할까요? Cat is not a small dog 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서 사랑받고 있는 고양이는 개와는 확연히 다른 성향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실내 환경이 그들의 세상의 전부고 우주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면 올바르게 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며 행복한 묘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